나중에 어른 돼서 너희랑 똑같은 애가 나온다. 박시연이 열심히 살자. 자, 이제 고생대에서 키워드를 잡아볼게요. 일단 오전증의 육상생물의 출현, 그 다음에 판계라는 말에다가 일단 하나 여기서 초대륙이라는 말을 써주시고요. 더 일상적인 용어를 쓸게. 원땅, 원랜드, 육지가 하나야. 지금은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것처럼 땅이 여러 개로 나눠 있지만 그 당시는 땅이 하나였었어요. 그걸 땅이 하나로 되고 바다도 하나, 땅도 하나. 그 땅 하나를 판계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개는 밑줄 삼엽충에다가 일단 밑줄.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양서류. 그 다음에 곤충. 그 다음에 석탄층. 말기에는 급격하게 줄어들긴 하는데 일단 고생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생대는 성캄브리아 연장선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고생대 같은 경우는 일단 성캄브리아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일단 크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육지 아니면 바다야. 근데 성캄브리아 시대는 육지에서 못 살았고 바다에서만 살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육지 생물의 출현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살아갈 공간이 확대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출현으로 인해서 개체수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 특징들이야. 그다음 판계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누가 뭐라 해도 고생돼요. 하나의 대륙이었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요때의 표준화석. 아까도 얘기했죠. 표준화석은 그 시대에만 살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바로 삼엽충입니다. 근데 삼엽충 그림이 뒤에 어딘가 있을 텐데 삼엽충 나중에 찾으면 얘기해 줄게요. 일단 삼엽충이 충자니까 뭐겠어? 벌레충이야. 벌레야. 요거 정도는 좀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서류 하면 떠오르는 애가 누구니? 양서류 하면 개구리 하면 특징이 뭐야? 개굴? 비가 오면 피리를 불어 제껴 뭐 이런 거 아니야. 물에서도 육지에서도 다 살잖아. 요 애들을 얘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완종류 여기 써져 있고 방추충도 있는데 완종류 방추충 얘네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일단 바닷가 쪽 애들이에요. 생기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조개 껍데기가 약간 이렇게 껍데기 있고 이렇게 발 이렇게 달린 애들 있거든. 나중에 보여줄게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정도만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십시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중생대로 갈게요. 이 중생대 때 왜 갑자기 엄청날 수밖에 없냐면 밑줄 공룡이 번성. 공룡은 파충류 쪽인데 얘가 좀 더 애매한 부분이 일단은 이 양서류 쪽이나 파충류 쪽의 특징은 털이 없어야 되거든. 문제가 생겨요. 공룡 영화 중에 털 달린 공룡 본 적 있니? 없거든. 근데 발견이 됐어. 털 달린 공룡이 화석으로 발견이 됐어요. 새끼. 일단 알이야. 알은 양서류나 파충류 쪽이어야 되거든. 혹시 너희들 알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 너희들이 박혁것이 아닌 이상은 다 근데 알에서 부화된 게 맞는데 이것들이 털이 있는 거야. 털의 특징은 그럼 떠오르는 동물이 누구니? 조류와 포유류지. 근데 커가면서 파충류나 양서류처럼 껍데기로 되어져 털이 없어집니다.
약간 중간 좀 애매한 애들인 거야. 자, 근데 중생대. 일단 얘를 사람들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공룡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에이, 뭐 시대까지 쓰지 말고 그냥 공룡이 번성했어요. 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온난했고, 자, 여기서 밑줄. 판게아가 분열했다라는 거가 중요해요. 왜? 판게아가 왜 분열됐는데 왜 중요해요? 라고 한다라면, 자, 얘가 판게아야. 땅이 하나였어요. 그럼 한번 보자. 이 나머진 여기는 뭐여야 돼? 바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여야 돼요? 여기는 해안가여야 되는 거지. 그런데 땅이 쩌적쩌적쩌적하고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쪼개져요. 물론 여기는 여전히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가 육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닷가가 늘었지. 여기는 원래 바닷가하고 바닷가가 늘어났지. 그 다음에 여기가 육지였는데 육지 면적이 좁아지지 않았나? 육지 면적이 좁아지면서 뭐가 돼? 바로 생태계, 환경에 무슨 일이 생겨? 환경의 다양성이 생겨. 좀 전에 기현쌤한테 이거 배웠었나? 생물 다양성 했었지. 그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기억나?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인데 다른 모습. 종 다양성은 여러 종이 있는 거. 생태계 다양성은 환경이 다양한 거라고 배웠잖아. 바로 얘가 생태계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생태계가 다양해지면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 바로 종다양성이 나타나고 종다양성 못지않게 누가 나와? 유전적 다양성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진다? 생물종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그 시대가 언제야? 바로 중생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개체수가 다양한 종이 나오면서 또 잊지 마시고 그 중에서 잊지 말아야겠죠? 표준화석. 얘의 표준화석은 누가 뭐라 해도 공룡이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아이지. 암모나이트다라는 거 정도 뭐 좀 더 있긴 해요. 근데 키워드 먼저 암모나이트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공룡, 시조새도 같은 종류니까 은행이나 소출류 같은 밑줄, 거시식물의 출현까지. 그래서 거시식물도 있고 그러면서 이때 여기서 잠깐 문제를 좀 복잡하게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의 번성이고 말기 때 속시식물의 출현이라고 나와요. 정확히 그러면 이제 신생대로 가면 속시식물의 번성이라고 하게 합니다. 출현과 번성은 좀 달라. 나타난 거다. 주로 이루고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말기 때는 급격한 생물종의 멸종에서 이때 생물종의 멸종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누구다? 공룡의 멸종은 운석의 충돌인 거지. 그냥 운석이 우주에 있던 돌멩이가 들이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필 들이받았는데 대부분은 바다 쪽에 들이받거든. 그럼 바닷물에 의해서 충격 흡수를 웬만하면 다 시켜줘요. 그래서 쓰나미 정도? 깜짝이야. 뭐 고근처 바닷가에 들어가면 죽었네. 뭐 이 정도거든. 얘는 육지에다 들이받은 거야. 근데 육지에 들이받아도 되는데 화산지대 쪽에서 들이받은 거야. 그러니까 운석이 들이받은 충격파가 어마어마한데 땅 그 밑에 그 근처 밑에 마그마들 화산 폭발 일어나도 아무 문제 없는 그 엄청난 지대에 그 근처 들이받으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가 2차 피해를 주죠.
그래서 마그마가 엄청나게 분출이 되면서 화산재가 둘러싸버려요. 화산재가 둘러싸니까 햇빛을 차단해. 어우, 추워. 빙하기가 옵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의 생물종의 멸종을 일으켜서 안녕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와중에 버텨낸 애들가 있다. 두 부류가 있어. 곤충류들. 곤충류들은 덩치가 컸어.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작을까? 덩치 큰 애는 야, 생각해보자. 김밥 한 줄 먹고 배불러 할 수 있지만 김밥에는 나는 배가 고프니까 김밥에는 밥알 10개를 먹을 거야. 오, 하지 않지. 곤충류 중에 덩치 큰 애도 있지만 덩치가 작은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아픈 애들. 태어났더니 좀 애가 좀 시원찮아. 웃지 마. 그럼 너희 같으면 덩치 큰 애 한번 먹고 배부를래? 요딴 거 잡아먹으면서 난 소식자야 뭐 이럴 거 할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긴 것들 허우대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런 것들 막 잡아먹히는 거고 요 시답지 않은 것들 버텨낸 거지. 그리고 중생대 때 이 엄청난 지각 변동에 버텨냈던 애가 누구냐? 포유류의 조상들. 걔네가 버텨낸 거야. 그 혹독한 환경을 버티고 버텨내서 신생대가 도래됐을 때 오케이. 이제 나의 시대가 된 거지. 아니, 나이 된다. 포유류의 시대가 된 거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 환경이 좋으면 발전해. 환경이 좋지 않으면 발전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지만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진화를 합니다. 그게 생물들의 특성이야. 너희들은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생물이죠. 그러면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되지 않을까?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먹고 자고 응가하죠. 엄마가 가라면 가고 숙제하라면 하고 나 안 하면 죄송해요 그러고 책 안 가져올 수도 있지 뭐. 환경에 도태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멸종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이제 신생대로 가보십시다. 요거 하고 그다음에 대멸종하면 수업이 끝나요. 자, 한번 끊었다가 아까 너무 기니까